간밤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을 맞았습니다. 이제 연휴가 지나고 나면 6월 증시가 시작될 텐데요. 힘들었던 5월을 훌훌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6월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진단 코너는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메모리얼 데이 연휴 전에 미국 증시는 인플레이션 둔화 시그널을 환호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무사님께서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이야기에 좀 동의를 하실까요? 아니요, 사실 저는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단순하게 한두 개 지표 나왔다고 해서 동의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지난달 PC 가격 지수가 4.9%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5% 아래로 떨어졌다는 점, 그리고 상승폭의 둔화가 어쨌든 2달 연속으로 내려오고 있다는 부분에 조금 안도를 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아직 피크아웃은 너무 시기상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보면은 이제 일단 모기지금리가 2주 연속 하락을 했어요. 지금 가장 크게 이제 두 가지 지표를 얘기를 하는데, 시장의 실질 금리를 좌우하는 모기지금리가 2주 연속 하락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 2008년 7월 달에 6.59%인데 최근에 보면은 5%대 급격히 올라갔다가 2주 연속 아주 소폭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과연 이 소폭 하락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은 사실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지표로 봤을 때 3회 연속으로요, 그 이상이 이렇게 형성이 됐을 때, 연속되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의미를 부여했을 때 확률적으로 또 높아지는 거지, 2번 연속했다 그래서 고점이 저기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조금 이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근원 지표를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제 5% 밑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듣기에는 굉장히 좋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PCE 물가지수는 6.3%가 나왔고요. 그 외에 다른 물가지수들을 보면은 8%대에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기 좋은 데이터들을 언론에서 많이 내놓고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띄워지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증권사들은 그게 급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거기에 또 편성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한번 꺾였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고점이다, 그럼 고점이라면, 정말 이게 고점이라면 그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할 거냐 하면 앞으로 줄줄이 있는 인플레이션 상황의 어떤 금리 인상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줄줄이 철퇴를 맞기 쉽습니다. 지금 약간의 수익이 큰 손실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해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인플레이션이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연준의 금리 인상도 끝났냐라는 질문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연준에서는 지금 0.5%포인트씩 해가지고 벌써 2번 더 6월, 7월 달에 인상하겠다 이미 선포를 해놓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소 2분기 이상 앞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지속될 거다.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은 지금의 상승을 완전히 되돌릴 수 있는 그런 하락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상승이나 이런 것들은 리스크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매수가 되겠죠.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리스크를 회피하는 분들에게는 아직까지 매수의 기회는 되질 않는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보면은,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바로 시간에 대한 겁니다. 시간이 과연 얼마나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매수를 저도 이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강하게 매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는 리스크가 커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리스크가 있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전쟁이라는 게 일어났을 때는 항상 그런 식으로 시장이 움직였기 때문에 그냥 그 패턴에 편승해서 약간의 용기만 내면은 언제든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가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엄청난 리스크가 아직 꽉 차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가격이 하락을 했고, 이 다음에 오는 건 뭐예요? 항상 시간에 대한 부분이 옵니다. 가격 조정 이후에 시간 조정 따라오는 것은 상식이죠. 그래서 이런 시간 조정이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는, 내려오는 그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금리가 가파르게 그렇게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처럼 어떻게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빠르게 오는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부작용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그 대형 기술주들 얘기도 많이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 보니까 메이시스가 30% 이상 올랐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한 20%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AMD, 애플이 쭉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뭔가 저가면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좀 부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단순하게 반등하는 그런 수준이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기술주들 투자할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더 늘 거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있죠. 지금 현재 팬데믹 때 엄청 늘었지만 더 이상은 기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흑자 전환이 가능한가? 셀즈포스 같은 경우에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지만 아직도 적자 상태예요. 이게 전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에서 자유로운가? 넷플릭스라든가 테슬라로 대표됩니다.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기술주들 중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심은 계속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세무사님께서 유망주도 배당주로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세무사님께서 직접 선정해주신 배당주 탑들이 저희가 하나씩 확인을 해볼 텐데 일단 종목을 확인해보기 앞서서 좋은 배당주를 선별하는 기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가 배당주 선정할 때 무조건적으로 이제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이 높은 거 찾아갑니다. 최근에도 배당 수익률이 배당이 자그마치 이제 시가 기준으로 60%나 되는 그런 배당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정말 문 닫지 않으려고 다른 투자를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배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편성할 수는 없고요. 배당주 고르실 때 미국 주식들 고려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일단 배당 성향 고려를 해야 되는데 60% 이하의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어야지 기업이 재투자를 하는 그런 기업이 됩니다. 재투자 안 하면은 문 닫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배당의 역사, 과거 흐름의 역사를 쭉 이어와야 됩니다. 배당금을 힘들 때 더 올리는, 팬데믹 기간에 배당금을 더 올리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찾으면 더 좋고요. 배당 수익률, 높으면 높을수록 좋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높은 거는 일시적인 어떤 자본 이득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편성했다가는 정말 큰일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세 종목을 뽑아왔는데 선택 기준이 첫 번째, 배당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에 어느 정도 부합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사업의 안정성을 봐야 되는데 안정된 매출과 수익이 유지가 되는 주식이 배당주로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 4년 동안 매출, 그리고 이번에 1분기 매출 순이익 이런 것들을 좀 보고요. 주가 수익 기대치도 시장이 단순하게 주가를 안 보고 이 배당률만 보면은 AT&T 같은 상황이 생겨요. AT&T 지난 5년 동안에 매년 5%대 배당해봤자 5년 동안 주가 떨어진 거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났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이 AT&T 배당주라고 굉장히 좋아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별로 좋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가도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높은 배당만 쫓아갈 게 아니라 안정적인 실적 그리고 주가 추세까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조언이었습니다. 자, 이런 말씀해주신 기준들 기억해 보면서 오늘의 유망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3위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LCI 인더스트리스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투자 포인트 주목하고 계실까요? 네, 이 회사는 이제 RV 차량 제조하거나 이제 부품을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앞으로 이제 얼리 오프닝 관련해서 계속해서 오픈이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행 관련해가지고 종목을 뽑아봤는데 이 회사의 지금 시가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은 한 3.5%대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대형 기술주들 1% 주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높은 그런 상황이죠. 근데 주가가 117달러인데 목표가 153달러까지 시장에서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굉장히 저평가돼 있죠. 퍼 자체가 7.3배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재무구조 보더라도 지금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쭉 하면 2021년도까지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1분기에도 역시 그 상승세를 쭉 이어오고 있는 모습이고 2022년도 전체를 봐서도 더 상승할 것으로 또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고
순이익도 많이 늘 것으로 기대가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 주가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차트에다가 배당을 얼마나 했는지를 적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60센트 했고요. 그리고 팬데믹 생겼을 때 65센트, 오히려 5센트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90센트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당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죠. 그래서 목표가를 시장처럼 153불을 잡고요. 뭐 손절매가는 102달러에 잡으시면은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CI 인더스트리스 매력적인 배당 수익률을 지닌 가치주로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3위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2위 종목 열어보시죠. 다음으로 알트리아 그룹이 나와 있습니다. 말보로 담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인데 최근 일주일 동안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구간일까요? 네, 이 회사의 제가 가장 전통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뭐 돈 많은 분들은 뭐 코카콜라 잡아가지고 몇십 년을 버티고 아니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일반 투자들은 어떤 배당주 투자할 때 한 번씩 투자하는 게 바로 이 알트리아라는 회사인데 뭐 잘 알고 있죠. 이제 말보로라는 뭐 그 말만 해도 모든 게 대표가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대마초 그 마리아나 시장에 좀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크로노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성장성 좋은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다 좀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법제화가 마련되면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업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지금 목표가 자체는 큰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 회사는 시가 배당 수익률 자체가 6.6%입니다. 굉장히 높게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이 6%라는 게 굉장히 신뢰도가 시장에서 높습니다. 시장에서는 무조건 6%는 준다는 식으로 어떤 인덱스 펀드 같은 그런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거고 재무구조를 보더라도 지금 시장에서의 어떤 그 뭐 큰 성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꾸준히 계속해서 매출도 조금씩 늘어나고 시장 자체가 0.몇 %씩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특히 이제 또 순이익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차트를 보시면은 최근에 조금 올라온 모습이 있는데 주가를 가지고 크게 이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는 사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안정되게 배당받을 수 있다는 거고 목표가는 60달러 정도 잡고 손절매가는 48달러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께서 바로 직전에 애프터마켓 코너 통해서도 확인을 하셨죠. 최근에 시티그룹에서도 현금 흐름이 좋은 고배당주다 하면서 알트리아 그룹 추천주를 제시를 했습니다. 세무사님께서도 인정을 해주셨으니까 더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2위 종목 정리해보고요. 마지막 1위 종목 열어보시죠. 자, 마지막으로는 캠핑 월드 홀딩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름에서부터 캠핑이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라는 느낌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회사가 지금 40개 주에 187개 소매점을 통해 가지고 RV 차량 판매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인수합병 통해서 외형을 좀 더 늘리면서 정말 미국의 명실상부한 최고 기업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회사는 시장들과 기대치 대비해서 한 30% 정도 저평가되어 있고요. 리오프닝 관련해 가지고도 앞으로 더 좋게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 또 2022년도에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순이익도 꾸준히 어떻게 유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 순이익도 또 잘 나온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보면은 앞으로 뭐 최근에는 주가가 조금 하락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시장 밀리면서 그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성장성이 아까 보셨듯이 성장성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실망감도 조금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8년도에 15센트이다가 그리고 나서 조금 늘려나가면서 지금 60센트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 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큰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보면 배당 수익률이 9%가 넘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목표가를 34달러 잡으시고 손절매가를 24달러 50센트 정도 잡으시면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소개해주신 세 종목 모두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한편 주가는 저평가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당주 투자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저가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진단 코너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